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풀벌레 소리, 저기 멀리서 멍멍이가 짖는 소리도 들리네요. 랜선으로 떠나보는 여행,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먼데 가기 어려워진 분들 많으시죠? 휴가 계획 접었다는 분들도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하신 우리 4259님, 5795님 자영업 하시는 모양이에요. 모두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저 여행지에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만큼은 여유롭게 랜선 여행 한번 떠나보실까요? 두 분의 여행 전문가 모셨습니다. 명욱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위 과정 주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그리고 캠핑 내 아버지의 선물 저자이자 캠핑 전문가 김현수 작가님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을 예전부터 한번 같이 모시고 싶었어요. 네. 마치 제 느낌에는 에드시런과 BTS의 콜라보 같은 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제가 드디어 소원 성취했는데 명욱 교수님과는 두 차례에 걸쳐서 양조장 투어를 네, 랜선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멀리 못 떠나지만 마음이 흥건하게 취한 것 같습니다 한 분들 많으셨고 그때 경기도 충남까지 가다가 말았어요. 네. 오늘은 AS 좀 해드려야죠. 네. 충남부터 예산까지 가다 말았죠. 그렇죠. 예산을 국수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좀 더 충남 쪽으로 좀 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네, 충남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충남의 마지막 예. 거기가 예전에는 한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한산. 그럼 한산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한산 모시. 그리고 또 한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술이 하나 있죠. 한산 소곡주. 이 소곡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여기에 있고요. 이것이 이제 충남 무형문화재 그리고 무형문화 선정이 되면서 여기서 다양한 또 체험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천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소곡주를 무형문화재분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한 50여 곳의 양조장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천 자체가 소곡주 마을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귀찜. 정말 좋아하는데. 네. 기가 막히네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일반 아귀찜은 전분을 넣어서 굉장히 좀 점성이 높잖아요. 끈적끈적하죠. 네, 여기는 넣지 않아요. 그래서 아귀의 부드러운 살결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부드러운 살결.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아니 김현수 작가님 그래서 양조장과 캠핑장을 우리가 조합하기로 한 이유는 양조장 부근에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지만 거기까지 갔다 하면은 마음이 거기다 머물다 올 수 있는 캠핑장도 있으면 좋잖아요. 네. 양조장 부근 캠핑장 찾는 거 어렵진 않으셨어요? 사실 저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양조장도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캠핑장도 공통 분모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양조장 근처에 캠핑장, 좋은 캠핑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캠핑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되고 여행 가기가 여의치 않지만 이거 잘 알아뒀다가 언젠가 그날이 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떠날 수 있는 그날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상암에서 가까운 곳, 네. 이 TBS에서 가까운 곳부터. 그러면은 일산 파주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경기 북부에 네. 파주입니다. 파주에 파주가 서울하고 이제 가까우면서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특히 이제 북쪽으로는 임진각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이 파주에 경기 5대 악산으로 불리는 가막산 자락에 있는 산머루 와이너리라는 곳입니다. 산머루 와이너리요. 네. 이 산머루가 혹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따먹던 오디 맞아요? 좀 다릅니다. 오디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색깔이 좀 약간 진하게 비슷하긴 네. 하는데 산머루 같은 경우에는 실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봤어요. 어디서 자주 봤냐? 실은 종이에서 자주 봤습니다. 종이요? 뭐냐면
그 5만 원권 지폐에 네. 신사임당이 그린 포도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산머루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포도가 아니고 머루였군요. 예. 그 실은 우리가 먹는 포도는요. 1900년대에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캠베럴리라는 외국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포도는 이 산머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게 예전에 시조에 머리랑 다래랑 먹고 할 때 그 머루군요. 맞습니다. 예. 와이너리 투어만 해도 SNS에 남길 만한 특별한 볼거리가 많다고 해주셨는데 네. 이거 근사한 모양이죠? 여기가요.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와인 터널이 있는 곳이에요. 와인 터널. 예. 김현수 작가님 와인 터널 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저도 뭐 TV에서만 봐서. 근데 와인 터널이 뭐가 특별하냐면 정말 좋은 게 여름에 가면요. 네.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 따뜻해요. 늘 일정한 1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고. 저 같은 사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여름에 가면 정말 시원하게 와인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또 겨울에 가면 따뜻하게 해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요. 또 안에 가면은 또 그 와인들하고 또 와인을 담은 오크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고 또 여기서 병에 와인을 담아보고 또 코르크를 넣어서 만들어본 자기만의 와인 같은 거 만들어 볼 수 있고 아이들과 같이 가면은 또 산머루로 잼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와인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네. 가을에는 산머루 수확도 해볼 수 있고요. 직접 야. 따라. 예. 가을에 산머루 수확할 때쯤 우리가 정말 진짜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 여행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산머루로 만드는 와인 복분자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지 느낌이 확 오진 않거든요. 맛이 일단은 어때요? 우리가 먹는 포도는 일반적 포도는 껍질이 얇습니다. 네. 근데 이 산머루 같은 건 야생 종이다 보니까 껍질이 두껍고요. 그리고 당도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진한 맛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색도 굉장히 진하고 맛도 진하고. 진국이군요. 예, 진국 스타일. 와인인데 진국 스타일이고. 예, 재밌는 게 이 땅의 기운을 잘 흡수해서 그런지 맛을 보면은 와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네랄리티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미네랄이 느껴진다. 근데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흙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래서 가막산 자락의 뭐라고 할까 그 흙이 주는 자연스러운 그 자연의 맛이 좀 느껴진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미네랄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 김현수 작가님, 예. 그러면 이때 산머루 와인을 마시고 그냥 돌아오기 아쉽잖아요. 우리가 그쵸. 마음으로 떠나는 랜선 여행이지만 주변에 그 마음이 잠시 쉬어갔다 올 캠핑장은 없습니까? 이게 주변이 아니고요. 그냥 붙어 있습니다. 캠핑장이. 와이너리에 붙어 있다고요? 예. 여기가 사실은 와이너리를 알기 전에 저는 캠핑을 이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왜요? 저는 거기를 투어해볼 생각을 전혀 않고 소주만 마시다가 와가지고. 왜냐하면 난 캠퍼니까. 네. 그럼요. 캠퍼신데. 예, 그래도 좀 주변을 돌아보고 했으면 좀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 캠핑장은 그렇게 큰 캠핑장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캠핑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이트가 6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약간 이 산자락에 폭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죠. 그렇다고 오래된 캠핑장이라고 그래서 뭐 시설이 그렇게 낙후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화장실, 샤워실 다 깔끔하게 잘 준비가 돼 있고 여름에는 또 애들 위한 또 수영장 시설도 따로 설치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단위로 가서 이색 체험을 하고 또한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기에는 동선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좋은 캠핑장으로 저도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캠핑장 같은데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동 같이 하시죠. 여기에는 느린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양조장이 있다고요? 네, 느린마을이라는 이름의 양조장이기도 하고요. 예전 이름이 뭐였냐면은 산사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산사나무란 것이 있는데 그 산사나무가 뭐냐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 네, 그 같은 종이라고 해요. 그 지팡이가 네. 그 되게 비싼 지팡이잖아요. 비싸죠. 메이커 있는 지팡이라서 네. 그 경비해 주시는 큰 거인 아저씨가 네네네. 마법시장에서 사주셨던.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하는 게 이제 산사 열매고 그거를 넣은 술이 또 뭐 아실 거예요. 산사 은땡 뭐 이런 네, 그 술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500개의 항아리가 내뿜는 술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와. 근데 그것이 네. 정원 형태로 돼 있어요. 군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항아리들이 500개 쫙. 항아리들의 칼군무. 예, 칼군무. 그리고 항아리가 얼마나 하면 재가 들어갈 정도로 저 그거 보고 왔잖아요.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네. 그 항아리가 제가 사실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네, 네, 우리 네. 명욱 교수님의 이 장대한 기고를 품을 수 있는 항아리가 국내에는 없다. 제가 가서 봤더니 철로 꿰맨 맞아요. 거대한 항아리가 있고 맞아요. 그 네. 장인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은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는 장인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신 거예요. 다 그 제조 설비가 현대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들, 그걸 꿰매는 장인들 다 사라져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느린 마을이 느리게 변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네. 마음을 좀 차분하게 붙잡아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 TBS FM 보이는 라디오로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양조장 캠핑장 지도를 올려드렸거든요. 지금은 못 가겠지만 아마 내년쯤에는 우리가 이 지도 들고 한번 전국 투어 해봐야지 이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 김현수 작가님. 네. 이 느린마을 양조장 저도 가보고 참 장관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근처에도 캠핑장이 있다면서요? 느린마을 양조장이 장관이라면 이 근처에 있는 캠핑장 역시도 장관입니다. 여기서 그 양조장에서 한 200m 정도밖에는 안 떨어져 있고요. 그 운항 레저타운이라는 캠핑장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글램핑 시설 위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냥 물을 채워놓은 수영장이 아니라 이런 미끄럼틀? 왜 우리 무슨 워터파크 가면 있는 듯한 그런 네네네. 미끄럼틀도 있고 그다음에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 말이 무섭다면 당나귀 체험도 할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호수도 있어서요. 여기서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보이는 카누 그런 거를 그 호수에서도 타볼 수가 있습니다. 캠핑장에 이렇게 그 놀이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드문 것 같은데 그렇죠. 글램핑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왜 캠핑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린아이들 있는 집들이나 아니면은 캠핑이 아직 낯설다 이런 분들은 분위기를 쉽게 즐기다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특별히 준비하실 게 없고요. 가시면은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놀거리도 이미 다 눈에 보이는 그 동선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 부담 없이 캠핑 분위기를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글램핑만 있는 건 아니죠. 나는 진짜 캠퍼다. 리얼 캠퍼기 때문에 천막 칠 거다. 이런 분들도 거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네네. 캠핑존이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 근데 이 캠핑장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글램핑장 컨셉이기 때문에 글램핑장 관련된 시설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텐트를 치고 하시려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캠핑존이 한 5개 정도 사이트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시동 걸죠.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서해안 일출이 유명한 곳인데 지난번에 명욱 교수님이 일출의 장관 이거 한번 잠깐 맛만 보여주셨거든요. 여긴 어떻습니까? 여기 너무 좋죠. 100년 역사를 가진 3대가 이어지는 충남 당진의 신평 양조장입니다. 그때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농식품부 식품명인이신 김용세 온과 그의 아들 김동희 대표로 이어지는 굉장히 기품 있는 양조장. 그리고 100년 전에 그 아픈 역사죠. 적산가옥과 우리 한옥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듯한 그 아픈 역사도 느낄 수 네.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들어가면 거대한 항아리를 철심으로 꿰맨 역사의 흔적도 볼 수 있는 그리고 갤러리까지도 있는 굉장히 충남의 대표 막걸리 명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맞춰서 그 실내 공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코로나19 이 엄혹한 시국이 좀 지나간 다음에 뭐 가을 겨울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네네네. 한 번쯤 가보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주변에 맛있는 그 떡집, 커피집들도 있더라고요. 풍광이 좋다고 하는데 주변에 캠핑장이 2곳이나 있습니까? 네.
양조장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충남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루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해대교를 건너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산만 방조제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 그렇죠. 삽교천 방조제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아래쪽으로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서 삽교천 방조제를 건너가면 거기에 해양 캠핑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이 캠핑장 특색이 뭐냐면 다 해안가로 붙어 있어요. 사이트가 일렬로.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다 텐트를 설치하시든지 바다를 바라보고 캠핑을 즐기실 수 와. 있는. 예. 그래서 바다 짠내음을 안주 삼아 말씀하신 좋은 술 한 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있습니다. 또 어디다 텐트를 예. 쳐도 오션뷰. 그렇죠. 네. 게다가 서해가 이제 간만에 간조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갯벌도 즐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차면 또 바다 온전한 바다를 또 그대로 즐기실 수도 있고요. 야, 해루질도 가능하고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풍광이 또 제법 멋질 것 같은데 또 한 군데는 어디쯤 있습니까? 예, 그 서해대교를 건너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외목마을로 향하는 방향인데 외목마을 가시기 직전에 여기에 그 삽교호 캠핑장이 있습니다. 삽교 캠핑장은 여기서는 아침에 일출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서해에서 일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외목마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외목마을이 유명한데 이쪽 외목마을부터 해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해안선을 따라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일출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진포구를 잘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외목마을은 너무 유명해서 그쵸. 예, 1월 1일 날 뭐 정동진만 북적이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도 이제 사람이 한진포구도 많은데, 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때문인가요? 근데 이 서해안의 일출은 되게 귀여워요. 네, 맞습니다. 귀여워요. 예, 네. 동해안 일출은 장엄하게 떠오르는데 네. 서해안 일출은 약간 뿅 하면서 이게 아담아담한 사이즈로. 친구들 예. 안녕. 네, 맞아요. 딱 그런 이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차이를 바라보는 것도 되게 매력이 네, 있어요. 예. 게다가 그 한진포구나 외목마을에서 이렇게 일출을 보면 이게 서해대교를 걸쳐서 올라와요. 그게 약간 그 동해의 일출을 하고는 좀 다른 맛이죠. 예. 햇님이 약간 얼굴 크기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동해안은 햇님이 얼굴이 좀 크거든요. 네. 그쵸. 서해안 햇님은 약간 네. 그 텔레토비 햇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담아담. 예. 오늘 저희가 오늘 방송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명욱 교수님, 김현수 작가님이 사전에 조율도 해주시고요. 지도에 일일이 다 표시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참아야겠지만 나중에 도움 되시라고 경제발전소가 만든 여행지도 제작해 놨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활용할 수 있을 때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지도를 보고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경기도 용인이네요. 네,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양조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막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막걸리냐? 그러니까 종류인데 크래프트 막걸리라고 합니다. 크래프트. 예. 맥주에나 쓰는 용어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전통제 적용하면서 크래프트 막걸리 부르는데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막걸리 만드느냐? 수저로 떠먹는 막걸리. 숟가락으로 떠먹는다고요? 네. 어르신들한테 혼나는 모양새 아닙니까? 아닙니다. 깨작깨작. 오히려 술 먹는 것처럼 안 보이죠. 밥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사실 네. 사리에 맞긴 합니다. 막걸리라 하면 모름지기 네. 성인용 요구르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숟가락으로 떠먹는다고 하면 성인용 요거트의 어떤 본령에 충실한 건데 맞습니다. 그건 무슨 맛이에요?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플레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막걸리를 마실 때 보통 물을 많이 넣어서 그렇죠. 이제 뭐 시원하게 마시나 하는데 물을 넣지 않은 거예요. 아, 그리고 뭘로 만들었냐? 구멍떡이나 떡으로 빚었어요. 떡을 다 하나씩 문질러서 치대서 발효시켜서 하면은 아주 너무 뭉근한 느낌의 귀여운 느낌의 술이 나오는데 그걸 문헌에서는 이화주, 베이자, 꽃하자 써서 백꽃과 같은 술이다 그래서 이화주를 불러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귀부인들이 그 몰래 먹기 위한 술이라는 소리 하나 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바지 음식으로 아. 그거를 주면은
자기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 거기에 물을 타서 희석을 해서 서방에게 주거나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엄청나게 응축된 뭐 사진 한 몇천 장 들어가 있는 응축 파일 같은 압축 파일 같은 네. 그런 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어는 아닌데 네네. 엑기스네요. 네, 엑기스입니다. 딱 한 번만 쓸게요. 이게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혼날 것 같기는 한데 꽉꽉 눌러 담은 농축액. 맞습니다. 이게 약간 수업 시간에 몰래 도시락 까먹을 때 한 숟가락 싹 먹는 이런 느낌도 있는데 용인에도 캠핑하기 좋다고 소문난 곳들이 많죠. 네, 용인이 뭐 서울에서 가까운 것도 있지만 용인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수원의 한 5배 정도 정말 크기가 크죠. 되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면적으로 따지면 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용인이 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또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서 여기 캠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조장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캠핑장이 있다면서요? 10분 네. 거리에 있는 곳, 이쪽은 어때요? 느낌이? 아, 여기 용인 자연숲 캠핑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지대가 높아요. 용인이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높은 지대에서 도심을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캠핑장 가면은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감상에도 적고 네. 야, 캠핑을 잘 왔다 생각하지만 높은 곳에서 발 아래에 있는 도심의 별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예. 도심의 별. 별이라. 그래서 그 아까 네. 했다는 그 술 한 잔 또 곁들이면서 예, 어허. 한 숟갈. 예, 한 숟갈. 그걸 곁들이면서 발 아래 별들, 도심의 별들을 바라볼 수 바라볼 있는 너무 오호, 그런 김선비. 네. 숟가락으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그 사원절구에 시조라도 한 수 읊어야 될 것 같은데 김현수 작가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강원도 홍천 이쪽도 캠핑장이 많죠? 아, 홍천에 캠핑장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했더니 74개나 있더라고요. 금방 용인도 크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큰 용인의 캠핑장이 약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물론 뭐 74개면 예, 굉장히 정말 많네요. 네. 그러니까 홍천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환경 이것들이 캠핑장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호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 홍천에 있는 캠핑장들이 다 하나같이 배산임수 컨셉이에요. 예. 그 홍천강이 한 148km, 네. 한 150km가 조금 안 되는데 이 홍천강을 위시해서 뒤로는 산들을 배경 삼아서 캠핑장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천에 가면은 캠핑장이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김현수 작가님이 믿고 자랑하시는 홍천이라면은 저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뭐 내촌천 이런데 물이 맑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캠핑장 내 지하 140m에서 뽑아올린 차가운 지하수 수영장 이런 것들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강원도 홍천에도 양조장이 있나요? 네, 양조장들이 꽤 많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곳이 어디면 예술이라는 곳입니다. 예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다. 야.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술과 같은 마인드로 술을 빚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이 헌법학자셨어요. 아 그래요? 그 대학교 그 헌법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왠지 레시피를 칼같이 지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 기록하고 네. 철저하게 그래서 한 땀 한 땀. 귀촌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술을 빚기 시작하셨는데 무감미료로 다 이제 홍천에 있는 농산물 중심으로 빚고 좀 아까 말씀하신 홍천강 예. 이란 이름의 막걸리도 있습니다. 홍천강 아. 탁주 이런 것도 또 있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양조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서 뭐를 했느냐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양조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가을이 되면은 은행나무 잎이 쫙 떨어지는데 그 사이를 신랑 신부가 걸어가면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이 느낌이 와 이건 홍천에서 이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는 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원빈 이나영 씨의 메밀밭 결혼식 같은. 네네. 네.
가을의 전설에 나오는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은행나무 길 좋습니다. 네. 네. 아, 저도 거기서 할 걸. 다음에는 한번. 홍천 양조장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 네. 풍광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캠핑장에서 양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죠. 네. 이 양조장 근처에 그 캠핑장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달콤한 캠핑장이라고 있어요. 그 양조장 근처라서 이름을 달콤한 캠핑장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캠핑장에서도 회를 양양까지 가서 회 떠와서 회를 즐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40분 정도 네. 거리밖에 안 돼요. 예, 홍천이 보면은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딱 중간 지점인 IC가 동홍천 IC입니다. 그 동홍천 IC에서 예술주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쵸, 예, 그쵸. 내촌 IC랑 좀 가깝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륙 지역에서 바다까지 가는데 이제 교통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한 40분 정도면은 바다에 가서 회 떠 오셔가지고 예 캠핑장에서 또 즐기실 수도 있는 산과 거죠. 바다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낙산사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네. 낙산사가 정말 올라가는 길, 그 산길도 아름답지만 맞아요. 거기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관음 보살상 네. 거기에 뷰도 엄청나거든요. 꼭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한 번쯤 꼭 가보시기를 권하고요. 양양에 또 특산물 송이도 있고 네. 신선한 동해 횟거리 또 말씀하신 그 향이 좋은 술 네. 이게 어우러지면 야,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저희가 여행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마음하고 귀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랜선 여행을 잠깐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즐기는 것도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우리 김현수 작가님 그리고 명욱 교수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